등비수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등비수열. 지난 영상까지 등차수열에 대해서 배웠는데 수열을 배우는 순서는 대략 비슷해요. 일반항, 그 다음에는 합, 그 다음에는 합이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뒤집어서 일반항 구하기, 뭐 요 정도 패턴으로 수열을 공부를 해 나가요. 등비수열도 요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등비수열이라는 게 무엇이냐? 읽어보면 첫째 항에 차례로 일정한 수를 곱하여 만든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하고 라고 되어 있어. 이 일정한 수를 더하여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든 수열을 등차수열이라고 했었는데 이 일정한 수를 이번에는 곱하여 만든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합니다. 비슷비슷하죠? 더하는 거냐 아니면 곱하는 거냐. 더하는 거 등차수열, 곱하는 거 등비수열. 그래서 이 일정한 수를 등차수열에서는 뭐라고 불렀었냐면 공차라고 했었죠. 공차. 이 일정한 수를 등비수열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뒤에 나오죠. 공비라고 합니다. 공비. 곱비가 아니고 공비. 공통된 비율 뭐 이런 뜻이야.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항이 1인데 두 번째 항이 3이야. 근데 그 다음 번째 항이 5야. 그러니까 플러스 2가 된 거죠. 또 플러스 2가 된 거죠. 또 플러스 2가 되겠지. 그래서 7이 되는 거야.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건 등차수열인데 첫 번째 항이 1이고 두 번째 항이 3이야. 근데 세 번째 항이 5가 아니고 9야. 그 다음에는 27이에요. 곱해서 만든 거지.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그 다음에는 아마도 81이 되는 게 맞겠지.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거. 이런 형태를 이제 등차수열이라고 한다면 이런 형태를 등비수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것의 일반항을 구해보면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2를 계속해서 더하는 거잖아. 그래서 n-1d 이렇게 해서 일반항을 구해주는 거죠. 이 d가 지금은 2가 되는 거였지. 요렇게 곱하는 것도 등비수열도 일반항을 구하는 방식이 이것과 거의 유사해. 등차수열이 a 플러스 n-1d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등비수열은 물론 이거는 공차를 n-1개를 더한다라는 의미겠지, 그치? 그러면 곱하는 거니까 공비를 n-1번 곱한다라는 의미로 일반항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런 식이에요. an은 여기가 등비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야. a 곱하기 r에 n-1제곱 이렇게 거듭제곱의 형태로 표시가 돼요. 계속해서 곱해야 되는 거니까. 바로 이 r이 우리가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공비라고 하는 겁니다. 등차수열에서는 공차를 주로 D라고 하는 문자를 사용을 하고 등비수열에서는 공비를 보통 R이라는 문자를 써요. 그 비율을 나타내는 단어를 R을 많이 써요. 좀 볼까요? 첫째 항에 차례로 일정한 수를 곱하여 만든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하고 이 곱하는 일정한 수를 공비라고 하는데 이걸 주로 어떤 문자를 쓴다고? R이라는 문자를 쓴다고. 두 번째 나오는 등비수열에서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 요거는 다음에 배우고 중간에 있는 2번 등비수열의 일반항. 지금 당장은 이게 훨씬 더 중요하죠.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이렇게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 R을 n-1번 계속해서 곱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첫째 항이 A, 공비가 R인, 공비를 주로 R이라는 문자를 써. 등비수열의 일반항 A에는 A 곱하기 R의 n-1제곱과 같이 나타낸다. 그래서 만약에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2인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이 3이고 그러면 3 곱하기 공비가 음수일 때는 꼭 괄호를 쳐줘야 돼요. 공비가 마이너스 2의 n-1제곱. 다 알겠지만 지수 시간에 많이 배웠죠. 지수 함수. 2의 n-1제곱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거하고 마이너스 2의 n-1제곱은
완전히 의미가 다른 거지. 요거는 마이너스 1 곱하기 2의 n-1제곱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항상 음수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마이너스 2를 여러 번 곱하는 거니까 n의 값에 따라서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바뀌겠지. 다른 거라는 거. 그래서 공비가 음수일 때 또 분수일 때 음수나 분수로 나오는 경우에는 꼭 괄호를 쳐서 거듭제곱을 괄호 위에다가 붙이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등비중앙. 등차중앙 배웠었죠? 이런 거였었지. 어떤 세수가 있는데 A, B, C 세 개수가 있는데 이 세수가 등차수열을 이뤄. 그랬을 때 이 가운데 항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었냐면 등차중앙이라고 한다 그랬었지. 등차중앙. 이 등차중앙은 어떤 성질이 있었냐면 2b는 a 플러스 c 또는 b는 2분의 a 플러스 c라고 하는 성질이 있었어요. 요렇게요. 이게 등차중앙의 성질이야. 근데 만약에 a, b, c 이게 등차가 아니고 등비수열을 이뤄. 지금 등비수열도 배웠으니까. 등비수열을 이뤄. 그러면 요 b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등비중항이라고 부르는 거죠. 등비중항, 등차중항, 등비중항. 이 등비중항은 역시 이것처럼 이제 덧셈에 대한 성질이 아니고 곱셈에 대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 b제곱은 ac. 그러니까 가운데 걸 2배 한 개, 양쪽 끝에 거 더한 거랑 같아진다라는 등차중항의 성질하고 등비중항은 가운데 걸 제곱한 개, 양쪽 끝에 거 곱한 거랑 같아진다라고 하는 성질하고 이렇게 조금 다르죠. 아무래도 곱하기니까 조금 더 어려워 보이겠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a 곱하기 r의 n-1제곱이라는 게 첫 번째 항은 a인데 두 번째 항은 a 곱하기 r이 된다는 얘기야. 세 번째 항은 a 곱하기 r의 제곱이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는 a 곱하기 r의 세제곱, a 곱하기 r의 4제곱, a 곱하기 r의 5제곱 이런 식으로 항이 구성이 된다는 얘기야. 어떤 식으로 세 개를 고르든 순서대로 세 개를 고르든 간에 가운데 거를 제곱을 하면 a제곱 r의 6제곱이 되겠지. 제곱을 하면 양쪽 끝에 거 곱하면 a니까 a제곱이 될 거고 r제곱 r 4제곱이니까 a 6제곱이 되는 거겠죠. 가운데 걸 제곱한 게 당연히 양 끝에 거 곱한 거랑 이렇게 같아지게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같아진다고요. 그래서 b제곱은 ac 또는 b를 구한다 라고 하면 교재에는 없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c 그러니까 a나 c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가 되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b제곱은 ac라고 하는 공식이 하나 만들어진다 라는 얘기예요. 자, 뭐 보통 이것도 세수 4x 16 이게 순서대로 등비수를 이룬다라고 하면 x제곱은 4 곱하기 16 64니까 8 또는 마이너스 8 이렇게 x값을 구하는 데 사용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좀 짧지만 등비수열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는 진행이 됐고 반드시 외워줘야 될 거 일반항 구하는 공식은 반드시 외워줘야 돼요. 이제는 두 가지를 배웠으니까 나눠서 수열이 등차 수열이냐 등비수열이냐를 보고 등차일 때 일반항, 등비일 때 일반항 정해놓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등비수열과 관련되어 있는 등차랑 거의 비슷비슷해요. 문제 구성은 그런 문제들을 좀 몇 개 풀어보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 끝.